좋아요, 구독. 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스크를 갑자기 초대를 머스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초대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 네. 이걸 일단 우리 정치와 연결해 보면은 어떻게 좀 상황 전개로 봐야 될까요? 뭐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다. 기가팩토리 공장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또 2차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 또는 스페이스 X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또 항공 우주 쪽이면은 우주항공 쪽이면 스타링크나 또는 저궤도 위성의 뭐 세트레가이든 또는 뭐 이런 관련된 AP 위성이든 뭐 이런 쪽에 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쪽에 뭔가 구체적인 종목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예. 지금 만나서 머스크 형님과 돈 많으면 형님, 네, 머스크 형님과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는 예. 첫째 목적은 그거 같아요. 기가팩토리 한국에 지어달라. 아, 이게 핵심이겠죠. 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크 입장으로 볼게요. 예. 네. 한국에 짓는다. 음. 첫 번째 입지는 좋죠. 어, 입지는 좋은데 만들어서 팔고 이러기에는 중국으로 가든 예. 일본으로 가든 딱 전쟁기지로 만들어 놓고 예. 하긴 좋겠다. 음. 근데 중국에도 물론 상하이에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그 역할론이 있겠지만 두 음. 번째는 약간 남북이 대치된 상태란 거. 아. 네, 요런 괜히 이제 뭐 저희는 못 느끼겠지만 불안해할 수 있겠네요. 해외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다 염두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과 또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아. 공장 올라가는 비용. 예. 한국의 물가가 그좀 요즘에 또 건설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고. 그거 생각하게 되면 아. 그런가라는 또 생각이 들 거고. 예. 세 번째는 또 이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노조는 한국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를 머스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노조. 노조. 아. 그런데 잘 보게 되면 예. 머스크는 인력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기가팩토리는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래서 자동화입니다. 기가팩토리 공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가차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 아마 지금 기가팩토리를 만드는 입장 쪽에서 노조와 관계는 예. 제가 보기엔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자동화로 시켜서 최소한 인력 가지고 돌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조가 결성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기가팩토리가 주는 영향을 일단 더 감망을 해봐야 된다면, 자, 이 일론 머스크를 이야기한 거는 결국 테슬라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가격을 단가를 낮추면서 상당히 또 판매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수익 창출이 됐는데, 자, 테슬라와 CATL 중국의 이 배터리 세계 1위 점유율 기업과의 합작설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발표가 된 게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전기차의 이 핵심 광물 소재로 히토류. 네. 그러니까 이게 히토류라는 것이 정말 희귀 광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 광물에 대해서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니다. 히토류가 아니라 페라이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라이트 그러니까 뭐 폐건전지 재활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페라이트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름은 되게 이쁩니다. 예. 네, 이쁜데 자 여기서 나올 게 이제 첫 번째가 히토류가 예, 나오죠. 히토류입니다. 네. 히토류가 중국에서 우리 자원 무기화하겠다. 예. 그래서 자성 소재 쪽에 가장 핵심적인 네오미디움, 이거 발음이 안 돼. 네오디뮴, 네오디뮴. 네오미디움인지 네오디뮴인지 네오디뮴은 예. 네. 이게 자성 소재로 가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강력한 네. 쪽으로 알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무기화 시키자. 그래서 딱 닫았거든요. 아.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이거 수출을 못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중국도 만약에 가게 되면은 우리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하.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예. 우리 지위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 내에서 네오디뮴 가격이 폭락합니다. 아하. 네, 이런 현상까지 나오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 이게 첫 예. 번째. 그러면은 언제까지나 중국 히토류 이거 가지고 휘달려야 되겠어. 그렇죠. 안 되겠다. 새로운 거 개발하자. 예. 나온 게 이제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가 같은 자성 소재인데 예. 네오디뮴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같이 소결이라고 하거든요. 예. 소결은 그 산화철과 함께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뭉쳐놓은 그렇죠. 약간 소장님 좋아하시는 만두 같은 느낌. 만두죠. 네. 하트 만두? 아니요. 예, 그럴 만두 하죠. 네. 이런 만두를 가지고
하는데 성능은 떨어지는데 그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네요. 양이 차가 무거워집니다. 아, 페라이트를 쓰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더 압축을 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단점이죠. 제가 탈 차는 아니네요.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좀 기술 개발이 좀 더 필요하다. 예.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전 세계 수백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특히 대표적으로 잘하는 업체가 일본의 TDK, TDK. 예, 이런 회사들부터 대만, 중국 해서 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페라이트를 통해서 우와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높다. 예.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모여가는 하나의. 아니 그래도 네. 테슬라 관련주, 머스크 관련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은 이제 기존의 네오디뮴 이런 네. 히토류를 대체하는 페라이트의 기대감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관련된 이른바 머스크 관련주로 페라이트 관련주로 삼화전자가 나오네요. 3,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쭉 올라왔네요. 네, 오늘 장중에 녹화일 기준으로 13,850원까지.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치 우리가 CFD 관련 기업의 지난 1, 2년간만 국한해서 볼 때의 차트 같이 이렇게 정말 뭐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냥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 페라이트 좋은가 보다 그냥 무조건 약간 시장이 끌려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데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저는- 좀 광신도적 경향이 있는 차트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전기차에 뭔가 연결되는 무슨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좀 테마인데 조금 다시 한번 이성을 갖고 생각할 때가 됐다. 네. 예, 조금 많이 오버했다. 아. 한쪽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 이게 거의 제가 이제 매수하고 나면은 이제 뒤에서 누가 막 밀어버려요. 야 빨리 가 앞에 빨리 비켜. 이러면서. 예, 이런 매수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냥 밀려서 하게 되는 이른바 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야야야야 이거 좋대 하는 거죠. 딱 그 표현이죠. 예. 예.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쪽은 무리하지 마시고. 이른바 쫓겨서 하는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딱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사업으로 보시면 냉정해져요. 일단은 저도 냉정하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 확대되는 것 같은데 주의하자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도 지금 페라이트 관련 기업 이른바 테슬라 머스크 관련주로 삼화전자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요즘의 기업들의 일반적인 트렌드 명칭은 아니긴 합니다. 네, 상신전자가 있고 C큐브, 캐스피온, 그다음에 아모 그린텍이 있는데 네. 참 낯선 기업들도 있어요. 자, 발음도 힘드시죠? 아니 저는 이게 발음이 잘 되네요. 아 그러세요? 예, 캐스피온이나 아모 그린텍. 네. 좀 김민수 대표님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뭔가 이제 찾아보면 어떤 기업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서울경제TV의 종목별 심층 분석을 통해서는 관련된 기업의 역사나 또 전문성, 또 최근에 매출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이렇게 좀 낯선 이름의 기업들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주로 묶이면서 나도 이거에 하면서 어제 보니까 20몇 개가 다 나도 이거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페라이트를 한다. 워낙 삼화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 다 예. 나도 저요. 그렇죠. 네. 나도 뽑아주세요 이러면서.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사가 글로벌 수백 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관련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종목 중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만 예. 그 중에서 C큐브라는 회사 있죠. 음. 이쪽은 솔직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도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단단한 회사. 예. 이게 진주광택안료라고 하거든요. 좀 이름이 뭔가 좀 약간 샤이니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샤이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원료를 뽑아다가 샤이니가 아니에요. 딩동댕 딩동댕이 아니에요? 샤이니가 트로트를 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료 페인트 쪽에 네. 요즘 보면 자동차 쪽에서 요즘은 약간 색깔이 좀
같은 색깔인데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 아, 그걸 일종의 펄이라 그러잖아. 밤하늘의 포. 화이트 펄.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들어가는 대표적인 쪽이죠. 그래서 이런 거 좀 고급된 쪽의 예. 도료에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나쁘지도 않은데 워낙 제가 그 노래도 알아요. 밤하늘에 그 전소미가 부른 거 부르려고 그랬죠. 전 밤하늘에 별을 따다. 뭐 아니에요? 네. 저는 쇼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소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안고 네. 움직여서 어느 정도 이틀째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CQ부입니다. 네, 어느 정도 또 이슈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걸 염두하고 예. 아마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은 팔 겁니다. 이런 때.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파는 이런 걸 보여준다라는 쪽으로만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